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목요일 합류해서 같이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일발장전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정경민 차장이 겹친다 이렇게 적어서 뭐 소비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겹치죠. 보는 건 다 뻔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고. 그럼 이거 안 하면 딴 거 할까요? 날씨 얘기할까요? 요란스러운 5월 봄장마. 봄장마. 5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던가요? 요란스럽게? 이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여름 장마, 계절 장마보다도 지금 비가 더 자주 오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오늘도 지금 뭐 중부지방 일변이 요란스럽게 저도 아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많이 오던데 날씨 얘기는 뭐 날씨 코너가 있으니까 그렇고 오늘은 사실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은 거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일 겁니다. 10시경에 나오는데 금통위가 가장 이번 금통위는 주목을 받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동결일 것 같은데 성장률 전망을 확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 또 뒤로 들어가면은 백신의 보급과 확산, 뭐 그렇죠. 확산이 아니라 백신의 이제 보급이 빨라지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오늘부터 네. 남는 이 여부는 주변에 이렇게 카카오, 그거 네이버, 공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알아보면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그거 할까요? 아니, 가상화폐? 준비한 거 하시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일발장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제 이제 특징으로 보였던 그런 섹터고 앞서 김영민 매니저하고도 살짝 다루긴 했습니다. 소비 섹터죠. 시장은 이미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라고 했고 이거는 모든 그 지금 현재 국민들이 다 바라는 바고 저희들도 원하는 바죠. 마스크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지치는데 이미 이제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백신이 빨리빨리 보급이 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속도가 나겠죠. 미국이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감염자 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도 아마 그 코로나19 확진자는 700명대가 될 것 같아요. 이틀 연속 700명대인가? 어제 700명대였나요? 네. 오늘도 아마 수치상으로는 700명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자, 내용 정리한 거 보시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론이 되고 있죠. 백신을 맞으면은 뭐 가족 모임과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모임에 대해서 여유를 좀 두겠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는 게 지금 뭐 이제 목에 찼죠. 방역을 계속 한다가는 지쳐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더 들어가면 그렇고 소비재 관련주들 이제 미용, 면세점, 뭐 문화, 컨텐츠, 어젠 또 의류 뭐 다 포함이 되죠. 다 알고 계시는 코로나 피해 업종입니다. 피해 업종의 전반의 상승이고 그건 더 나아가서 이제 항공, 뭐 여행, 숙박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면 뭐 J 컨텐츠, 뭐 호텔 신라,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호텔 신라, 면세점도 그랬고 J 컨텐트리, 뭐 CJ, CGV, 또 SM 관련주는 M&A 이슈가 장마감 이후에 부각이 돼서 관련 기업들 또 부각이 좀 됐고, 뭐 아난티, 대명 소노시티, 소노시즌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고 어제 제가 없을 때 우리 일발에서도 다뤘던 것 같아요. 뭐 애니능률, 뭐 청담 러닝, 웅진 싱크비, 교육 관련주들도 어제 반짝했고 그 밖에는 이제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재건축, 재건설, 서울시장이 또 풀었죠. 뭐 앞서도 했지만 터널의 지하화 얘기도 있고 거기 이제 일부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주류권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뭐 연결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본 거고요. 자, 이제 관련주로 조금 덜 올랐다 내지는 뭐 한 거라면 인터파크 이제 티켓을 끊겠죠. 뭐 어떤 티켓이든지 뭐 공연도 그렇고 이제 숙박 티켓, 여행도 아마 인터파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그 여유 공간이나 여유가 좀 생기면 접촉에 대해서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주류 업체, 국순당 요즘 뭐 이 MZ 세대라고 하나요? 2030은 막걸리에 대해서 다시 또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순당은 한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클리어하게 털어내고 재도약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관련주 저기 보시면 되고 뭐 붙일 거 있으면 붙입시다. 네. 일단 좀 이따가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겹치는 게 또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최대한 그랑 겹치지 않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시장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종의 좀 지수가 좀 무겁다 보니까 틈새를 계속해서 만들려는 자생적인 노력을 시장이 알아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보이는 종목 그리고
보는 종목이 거의 비슷비슷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틈새 시장은 조금 연속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 언제까지?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소비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문화와 관련된 것들, 뭐 화장품, 뭐 미용, 교육 뭐 이런 쪽에서는 이 종목들이 뭐 크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수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지금 이렇게 좀 누워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좀 틈새 시장은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실적이 빵빵 찍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불확실한 호재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받았을 때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인터파크 티켓을 들어가서 티켓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가를 좀 몇 번 보게 됐는데, 그렇게 보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연, 뮤지컬과 같은 그런 공연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저도 이제 직접 한번 찾아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포츠 관람. 그러니까 요즘에 관람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뭐 조 단위가 넘는 아주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명을 뛰어야 1명 안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티켓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굉장히 좀 슬로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인센티브를 주고 마스크를 벗고,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면 일부 존을 따로 관리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존을 따로 관리해서 지금처럼 막 2-3명을 띄어서 앉는 그런 관람보다는 그래도 뭐 한 자리 건너 하나 정도는 그렇게 좀 해 나간다면 티켓 판매는 확실히 기저 효과를 한 번에 좀 누릴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움직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제시해 준 종목 중에는 좀 인터파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의 개최가 아직까지 지금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뭐 이래가지고는 북경 동계 올림픽까지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올림픽 시즌이면은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가전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시점이긴 한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런 관람에 대한 그런 욕구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저런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런 티켓 문화, 관람, 또 요즘 엔터주도 올라가는 것도 온라인 콘서트를 해도 저런 좋은 실적을 냈는데,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좀 물론 이제 M&A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좀 콘서트의 문화가 좀 다시금 열리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베팅이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좀 강세가 나오는가, 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하나 좀 보태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은 이제 필라홀딩스입니다. 필라홀딩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류, 그다음에 신발, 뭐 이런 스포츠 의류나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필라 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도 물론 이제 한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좋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필라를 저 가격에 산다고 말이 되나라고 할 정도로 비싸게,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좀 판매가 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런 그 레포트를 본다 그러면 이 골프 산업이 굉장히 많이 팽창을 했고, 더 중요한 부분은 2030 세대들이 많이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 같은 아저씨들은 이렇게 돈 많이 안 씁니다. 뭐 사실 의류도 뭐 있던 거 잘 빨아 입고 뭐 그러는데, 요즘에 가끔 이제 골프장에 가 보면 저보다 이제 조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봐도 위아래에 한 200-300만 원을 걸치는 듯한 굉장히 좀 고가의 그런 의류들을 갑옷 입고 나가는 거야? 뭐 금도금을 한 것 같이. 무거워서 치겠나? 네, 그 이제 필라홀딩스의 이제 미국 자회사인 이제 아쿠시넷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뭐 원래는 공 만드는 회사였는데 타이틀리스트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뭐 티셔츠 하나에 제 정장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좀 판매를 좀 하고 있고, 뭐 풋조이라는 또 골프 신발을 또 제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골프 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분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좀 이익률도 뭐 상당히 좀 좋은 이제 그런 실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거 할 거 없는 세대들이
새롭게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거기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속성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라홀딩스는 뭐 한 3만 원, 4만 원대에 좀 작년에 벌금 낸 것 때문에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5만 원 한 중반선으로 좀 올라섰는데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오늘 또 미국 시장을 보니까 의류주들이 굉장히 좋은 그 상승세를 다들 나타냈어요. 그렇게 네. 본다면 의류. 예, 의류 쪽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제 요 쪽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조금 강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연동을 지어서 일단 주신 그 제목에 대해서는 인터파크는 저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하나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필라홀딩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김현 매니저의 생각은 앞서 역시 또 겹치니까 네. 그렇죠. 네. 좀 겹치기 때문에 일단은 업종별로 종목을 조금 뿌려드리고 그 중에서 하나 좀 선택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조금 시장에 조금 주목을 많이 받는 건 결국은 엔터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M&A SM 이슈가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SM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움직인 걸 보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되게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왔어요. 네. SM이 올라오니까 덩달아서 JYP라든지 YG도 같이 이제 좀 따라서 상승했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인 게 SM 라이프 뭐죠? SM CNC, 네, CNC. SM CNC가 또 상한가까지 갔고 SM도 6% 넘게 또 시간에서 올랐고요. 나온 이제 뉴스 이제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뉴스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엔터 기업을 이제 지금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회사가 SM이다. 그래서 사실상 뭐 SM의 지분을 팔지 아니면 SM 스튜디오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자회사 밑에 이제 거느리고 있는 많은 자회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뭐 드라마라든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많은 자회사들을 이제 통째로 이제 지주회사로 묶여서 이제 SM 이제 스튜디오스라는 회사에 이제 출범을 할 텐데 그 회사의 뭐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엔터 쪽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업들 지분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조금 돌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까 종목 키워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마존이 MGM을 인수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이슈고 그러면서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터 기업 중에서도 역시나 이 엔터도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거 이제 곰곰이 한번 따져보니까 뭐 음반 판매량도 뭐 좋았지만 결국은 이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쨌든 하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최근에 또 그 빌보드에서 또 그 BTS가 또 사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또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고 주가는 지금 이제 또 박스권 한 25만 원대, 6만 원대 부근에서 한 2달 가까이 또 박스권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져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 대장주 하이브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하면은 또 가장 좀 눈에 띄게 좀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결국 또 화장품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7월부터는 백신 1차 접종을 이제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야외에서 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지침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어저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되게 좋았고요. 화장품 종목들이 또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클리오라는 화장품 종목 하나 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요 시간 종목 키워드 시간에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저께 뭐 장중에 주가가 한 13, 4% 가까이 급등세가 좀 연출이 좀 됐고 특히나 이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네. 우리 내수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 온라인 시장으로도 진출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주로서도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 또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품 또 화장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이제 클리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의료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아까 이제 차장님 이제 필라홀딩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분할 재상장된 FNF는 이제 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이제 또 유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FNF가 이제 분할 재상장은 됐는데 주당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요것도 이러다가 이제 조만간에 뭐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 뭐 재료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또 최근에 또 소비 관련된 트렌드가 또 형성되면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FNF도 뭐 괜찮은 선택지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좀 더 덧붙여드리면 컨텐츠 기업 중에 요즘에 이제 또 온라인 웹, 카카오나 네이버가 또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웹툰 회사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DNC 미디어라는 종목.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H스토리처럼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서 또 공략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DNC 미디어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각 업종별로 뭐 의류, 화장품, 컨텐츠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 뭐 굳이 또 선택한다면 저는 그냥 화장품 종목 중에서 클리오를 선택을 클리오.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이트진로는 어제 움직였으니까 국순당만 납두고 어머 한꺼번에 다 빼버렸네. 네. 어떻게 하지? 저 정도는 뭐 저 정도만? 두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은 어저께 또 제주 맥주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져. 네, 막판에 갑자기 그냥 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가 막판에 차익 매물들이 그냥 쏟아지면 주가가 좀 밀리던데 어쨌든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하면은 술자리도 또 많이 또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죠? 보복 회식 네. 그리 될 날이 오겠죠. 네, 하반기에는. 자, 오늘은 그러면은 36분 애매하게 끝내놨네 또. 가실랍니까? 아니면 더 하실랍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이벤트는? 네,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지수가 이제 조금 저점은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비트코인이 또 미국에서도 이제 장중에 4만 달러를 4만 조금 달러. 회복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시장 대응 좀 잘 하시고요.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